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신 개별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종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29번째 종목이며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솔임테코입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까지의 라인은 괜찮았으나 시장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니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라인 이탈을 하며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다시 구간을 잡아주어야 한솔임테코와 같은 개별 종목들도 다같이 반등을 주어야 하는 모습인데 한솔임테코는 시장의 하락이 다음 주에도 지속되어도 1862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로 인하여 만일 다음 주 하락장이 지속되어 1860원의 라인까지 하락을 한다면 1860원의 라인 밑에서 두 참매수 진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솔임테코는 탄소 관련 종목으로서 탄소 제로는 지속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신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들은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 구간의 시장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종목도 빠지니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현 종목은 저도 계속 브리핑을 지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렘데시비르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차트 구간상으로는 라인을 잡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키지 못하며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초의 실적 발표의 날에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바이오 적자 기업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이긴 하죠. 현재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하지만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국내에서는 GLS 5311 이상 임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는 FDA 임상 1상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3월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으며 2월달 안으로는 한두 번의 반등 구간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준가가 25,000원 구간이시라고 하면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추매를 한번 진행하시고 6구간마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밑에서 재진입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2만원 회복 구간은 잡힐 것으로 보여지니 2만원 구간까지는 추매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나올 만한 이슈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 회사 또한 그에 맞추어서 기사도 잘 내주고 있으니 충분히 반등은 잡을 거로 보여지고 전일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화합물을 발견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렘데시비르와 함께 사용하면 바이러스 증식이 이전보다 1억 분의 1까지 감소하는 등 거의 완전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렘데르시비르는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 단계를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현 종목은 발전용 수소연료 전지 기작의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상승을 보였으며 현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중기 종목으로 묻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치성 투자로 적합한 종목이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모으면서 가지고 중기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모두 매수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분할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간상으로는 5만원 초구간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라 여기고 있으나 이 구간에서도 모아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손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5만원 초 구간으로 하향할 시 추매하시면서 중기적으로 여유있게 들고 가시고 적금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적금 만기일에는 좀 더 큰 수익을 볼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댓글로 한 번씩 봐달라고 해주시면 구간에 맞추어서 다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첫 번째, 한솔임데코와 같은 탄소 관련 종목이며 브리핑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일 지켜줘야 하는 13,800원 라인에서 조금의 이탈은 있었으나 장 후반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줘야 하는 구간은 13,800원이며 이 구간을 다지고 지켜줘야 다시 한번 재상승 여지가 나타납니다. 만일 시장이 다음 주도 하락을 한다면 11,700원 라인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13,800원을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음 주에도 혼조세를 보인다면 13,800원 라인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다가 우하향하며 11,700원까지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추매는 조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기에 현재의 조정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우선은 11,700원 라인까지 열려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에이텍TN입니다. 현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242억 원 규모 팀원이 단말기 통합 유지한다는 기사와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나 이재명 관련주 외에는 딱히 현재로서는 큰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주는 솔직히 하한가 한 방 맞아도 상한가 두 방만 기다리면 되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대선주로 이재명 관련주 저도 좋게는 보고 있으나 솔직히 이재명 관련주가 20종목이 넘게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이 서로 순환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관련주들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 대장주였던 현 종목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현 종목은 대선주인 만큼 그날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으시면 2800에서 21,200 라인을 이탈을 보일 시 추매 혹은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을 하기 싫으시다면 끝까지 들고 갈 만한 대선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끝까지 가면 과거 대장주부터 다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대선주는 절대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몇 번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려서 수익을 많이 봤었던 종목입니다. 코로나 경구치료제 COV03의 효력을 아직 검토 중이며 지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으며 화요일의 상승 라인이 참 좋았으나 수요일부터의 시장의 하락이 커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계속 받쳐주며 라인을 잡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2,200원 라인을 지속 잡는 걸로 보여 현 구간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하며 추매를 진행한다 하여도 넉넉한 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단기 상승 흐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진원생명과학과 흡사하다 생각합니다. 진원생명과학에서도 첫 번째 상승 흐름 잡고 횡보 이후 전고점을 뚫어주었습니다. 소설을 희망을 가지고 써보자면 2월 달에 COV03의 효력을 긍정적으로 발표하고
임상 이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 라인 터치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7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변종 코로나 관련 종목이기도 하며 월요일에는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콜키신이 코로나 환자에게 입원과 사망 위험을 21% 감소한다는 발표와 함께 유나이티드 제약이 콜키신 성분의 콜킨정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부각이 되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발표와 함께 큰 상승을 주며 상한가 부근까지 갔으나 상단 매물대에 밀려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네요. 너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성장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꾸준한 이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매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락으로 44,000원 구간까진도 구간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매는 하지 마시고 우선 라인은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라인인데 열려있는 구간은 44,000원 구간이라는 건 인지하고 지켜줘야 하는 구간인 쌍바닥 구간 47,000원에서 48,000원 구간에서 단기 급등 구간을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종목도 매주 댓글로 한 번씩 살펴봐달라고 하시면 브리핑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8번째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현 종목은 중장기도 들고 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동사는 꾸준한 매출을 지속 이어가고 있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작년에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자금 조달로 비더밸류를 시행하였는데 자금이 많이 몰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이며 백신을 꾸준히 개발 중인 상황에서 집단 면역이 생겨난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항공산업이 회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는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구간 또한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중기 종목으로 편입하시고 목표가를 9,000원 구간까지도 설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현 종목은 성장주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간상 많이 오른 종목이라 시총이 있는 종목이기에 진입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당연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진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은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다소 가파른 상황인지라서 현 구간 진입보다는 12만원 구간이 깨지면 진입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으며 SK하이닉스는 지속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중기적으로 보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회사임은 분명하죠. 10번째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현재로는 크래프톤 관련 종목입니다. 현 종목은 단기적으로 우선 진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 급등을 자주 보이는 종목이고 현 종목도 좋다고 판단은 하지만 넵튠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종목은 창업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넵튠은 이제 크래프톤의 게임 관련 종목이며 아주아이비는 이를 투자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 게임 사업은 저는 좋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플레이위드를 추천드렸을 때처럼 중국의 사드보복의 화장품, 게임 파노브러를 곧 철회할 가능성을 염두해놓고 있기에 규제가 된 중국의 게임 사업 또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11번째 종목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신용정보협회 기준으로
국내 채권 추심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며 채권 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 종목은 중장기로 진입하시기엔 다소 지루할 수 있을 종목입니다만 좋은 회사임이기에 중기 편입도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 종목은 수익을 줄 때 단기 급등이 나오면 중기 종목이어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입하실 땐 마음 편히 중기 관점으로 진입하시고 실현하실 땐 단기적 수익이더라도 먹고 나오시는 게 깔끔합니다.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금의 단기 급등이 나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의 혼조세가 지속된다면 한 번 더 단기 급등할 수 있을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단기 급등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이기에 단기 급등한 후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진입하실 때는 진입가 대비 플러스 10% 구간에 예약 매도 설정하고 진입하시면 단기 급등은 꾸준하게 실현하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 진입하시고 냅두시는 것보다는 단기 급등을 먹자라는 마음으로 구간 예약 매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 종목입니다. 목요일의 상승은 품절주였던 양지사의 상승으로 잠깐 상승이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큰 모멘텀의 부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트 구간상으로는 5,070원의 굿간까지는 열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되면 5,040원 초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큰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게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루한 흐름 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절이 후에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기도 하며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면 5,000원 초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더라도 보유를 하겠다고 하시면 더하기 5에서 플러스 8%의 단기 급등마다 욕심 없이 청산하시고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홀딩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3번째 종목은 대웅입니다. 현재 매물대가 좀 강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호이스타정 임상 3상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와 함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상 결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지만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속도는 위약군보다 빠르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상 3상의 여파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틀어질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는 임상 3상의 기대감이 슬슬 줄어들 시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량을 한번 축소시켜두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도깨비 같은 놈인지라 상방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43,000에서 42,000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니 이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물량 축소하시고 라인 이탈 시에 한번 재진입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현 추세로는 하락 이후에 의미 없는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4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은 나파모스타트, 이버맥틴 관련 종목입니다. 치료제 쪽으로 많이 엮이고 있는 종목이긴 하나 큰 추세를 잡지 못하고 라인 이탈을 보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하기에는 다소 아까운 구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현 구간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치료제에 관심보다는 명문제약의 자회사가 보유한 더반골프클럽의 매각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도 때까지만 해도 좋았던 재무가 2019년도부터 큰 마이너스 폭으로 돌아서며
어닝쇼크를 기록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재무가 개선이 되는 만큼 흑자 전환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3월쯤으로 해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있는 만큼 중간중간 종목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번째 종목은 코리아센터입니다. 메이크샵, 몰테일, 에누리닷컴 이런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며 코로나 여파로 매출 또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메이크샵이 카카오싱크와 연동하기로 하며 앞으로 서로 간의 다양한 협업과 솔루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 간편 온라인에 대한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출 증대가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물량을 잡아가시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치성 투자로 진입하기에 좋다고 보여집니다. 16번째 종목은 에스맥입니다. 최근 금호 HT가 다이노나와 흡수합병을 한다는 이슈로 인하여 금호 HT와 다이노나의 최대 주주인 에스맥이 상승을 보였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놈 정말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식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주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거래가 많이 붙어도 징글징글한 놈이에요. 현 종목은 혈장 치료제에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긴 하나 그것도 큰 이슈가 부각이 안 되면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400원에서 1,450원 라인은 잡아주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 1,500원 부근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1,400원에서 1,450원 라인에서 추매 한번 하시고 버텨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 손실 적게 빠져나오는 것을 중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종목은 피플바이오입니다. 혈액을 기반하는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과 퇴행성 뇌질환의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큰 상승을 주었던 종목입니다. 솔직히 현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유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이슈를 받아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현재 라인 이탈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지켜줘야 하는 구간은 44,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중간마다 회사에서 퇴행성 뇌질환 진단기에 대하여 기사 하나씩은 뿌리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44,000원 구간까지 만일 하락할 시도 기사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피플바이오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박셀바이오가 반등 구간에 서 있는 구간이라 박셀바이오가 상승을 하면 피플바이오도 같이 따라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로는 박셀을 같이 응원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증기사 안 좋을수록 현 종목과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 수급이 많이 붙을 수 있으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냥 이유 없이 이런 현 종목은 상승을 한다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8% 상승권에서 물량 조금씩 축소하시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 쭉쭉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18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최근 가온미디어의 자회사인 모비케어라는 회사가 아마존에 공식 입점하고 판매하겠다는 기사와 함께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또한 미스터트롯 굿즈를 출시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이 판매량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다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이슈들은 그냥 단기적 이슈일 뿐 언제든 다시 하락하여 제자리인 6,500구간까지
하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0원대 구간에서 미리 진입하여 홀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7,000원에서 9,000원 이런 라인에 단기적으로 그냥 진입했다가 물려버리신 거라면 다음 주 단기 급등 자리는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니 다음 주 안으로 청산하시고 나서 다시 조정 후에 진입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내로 한 번은 8,500원 라인까지는 단기 급등 라인을 탈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놈의 롤링은 보질 않아서 자신은 없는데 단기 급등 구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욕심 없이 탈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9번째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16번째 종목이었던 S맥과 같은 브리핑입니다. 다이노나와 흡수합병을 한다는 이슈로 인하여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 종목은 어떻게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3,500원 상단에 진입을 하셨더라면 다음 주 월요일 춤에 한번 잡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회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3,300원 라인까지는 단기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대응이 안 되시면 솔직히 흡수합병까지 들고 가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위에 구간으로는 아무리 상승폭이 보인다고 한들 앞으로 진입을 최대한 참으시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것입니다. 최대한 다음 주 내로 대응 한번 하시고 탈출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렸듯이 놓치시면 흡수합병까지 들고 가시면 기회 올 것 같습니다. 20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최근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며 호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속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며 올해부터 재무가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솔직히 종목 상담을 할 놈도 아니기도 합니다. 시총도 있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 재무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종목이며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잡고 진입하시면 수익 안 나는 종목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손절해버리던가 그냥 놓아주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진입하실 때 최소 1년 이상의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로 인하여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 다음 주 조정을 주면 더 진입해도 좋다고는 말씀드리겠으나 단기적으로 진입하셨다면 다음 주 추매하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본전가에서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걱정 안 하고 그냥 오래오래 길게 보고 줍줍하는 종목들이기에 단기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불안하시다면 시총 높은 주식은 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1번째 종목은 뉴입니다. 오트 관련 종목입니다. 9,000원까지의 조정을 생각했으나 시장 영향으로 인하여 조금 더 빠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지켜줘야 하는 구간은 8,300원 구간입니다. 8,300원은 지켜주름으로 보고 있으며 오트 관련 종목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바라보다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2번째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뉴와 같은 오트 관련 종목입니다. 현 종목은 후발주성 종목이다 보기 라인에 이탈을 할 것처럼 보여지나 첫 번째 구간인 6,160원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이탈 시에는 6,0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트 쪽은 올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가파르게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 조정 또한 거쳐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기 쪽보다는 스윙 쪽으로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째 종목은 IA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등극을 하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주었는데 다음 주 만약 반등장이 나온다면 IA는 어떻게 될까 저 또한 궁금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방으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0원 굿간까지 버티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상당히 이쁘고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24번째 종목은 대성엘텍입니다. 내차 산업,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IA에 이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진입하신 종목이신 것 같은데 대성엘텍은 1,100원 라인만 보여주면 귀신같이 반등 구간 잡는 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1,100원 굿간까지 조정이 있다고 한들 춤에 한번 접근하시면 다시 반등 구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기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에이프로젠은 3형제들이 모두 안 좋은 흐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을 목표로 하였었는데 금융감독원의 정정 과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로는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로서의 기대감이라고는 합병을 재주친 혹은 직상장을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나 그 또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 종목은 춤에도 좀 그렇기도 하고 현 구간을 우선은 홀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추매를 진행하였다가 손실이 깊어질 수 있으니 현 구간에서는 보유 비중 그대로만 홀딩해 주시고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달의 감사 시즌을 우선 피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상태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으나 혹시 모를 만약이라는 것이 있으니 3월에 감사 보고서 나온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째 종목은 세운메디칼입니다. 주사기 관련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브리핑 해드리고 상승을 보였었는데 익절 구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현 구간 6,310원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며 다음 주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면 6,000원 굿간까지도 하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주매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재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단기 급등 구간이 한번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충분히 차익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만약 하락할 시 댓글로 한 번 더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27번째 종목은 세종텔레콤입니다. 5g 특화망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크게 모멘텀이 부각되었던 종목이며 다시 한번 상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500원에서 520원 라인으로 하향시에 추매 한번 진입하시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스윙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편입하시면 수익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종목도 다음 주에 단기 급등 구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8번째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 관련 종목이기도 하며 작년부터 공장 증성을 하며 반도체향 고순도 염화수소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반도체 공정 중에 웨이퍼 제조 공정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로 국내외 반도체 업들한테는 필수 소재이므로 매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모멘텀이 잡히질 않은 상황이고 실적에도 아직 반영이 되질 않은 상태이므로
이 반도체의 매출은 3분기 때부터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종목의 구간에서는 3,900원 라인까지의 하락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으로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 3,600원 구간에서 주매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모멘텀은 조금 단기적이었고 반도체 쪽의 새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째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마리화나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마리화나에 합법화가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으나 시장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현 종목은 4,120원 구간에 상바닥까지 한 번 더 찍고 리턴할 수 있는 종목이기에 모멘텀 또한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니 상바닥 구간쯤에서 두 참매수 한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종목들과 같이 최근 종목 진입을 하신 것들은 현 구간에서의 이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며 다음 주 시장 구간에 따라서 반등폭이 갈릴 것 같으므로 다음 주의 반등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우선 익절하시고 다시 전 종목 포트를 다시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 종목들과 같이 다음 주 흐름이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하신 라인에서 며칠 안 된 흐름의 시장에 하락이 있었기에 상담이 살짝 어렵네요. 아이고 종목 상담 영상 만들다가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종목 상담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흐름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댓글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 이슈 일정 관심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